책임 준공까지 했고, 도급 계약이 해지했고, 그래. 건폐율, 용적률 같은 이제 주택 사업의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주택 사업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택 사업에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되죠. 요게 이런 길에서 이제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건설 현장에 있으면 이제 길게 펜스를 막고 그 사이에 자바라 대문이라고 합니다. 덤프 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옆에 보통 요게 붙어 있고, 그 옆에 이제 데시벨을 측정하는 빨간색 이제 시계처럼 생긴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시벨은 소음 측정하려고 있는 거고, 요것은 실제로는 설계도서의 갑지입니다. 이걸 건축 개요라고 하기도 하고 사업 개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 설계도서의 값이고, 이걸 만드는 사람은 설계사입니다. 어느 지역이냐가 나오고, 대지 면적이 나오고, 그리고 건축에 하는 규모가 나오고, 그리고 연전적이 나옵니다. 흔히 많이 보는 부분이고, 할 때 이제 대지 면적이란 말은 사업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건폐율이란 말은 사업지에서 전체 사업지를 다 건물 올리면 안 되고 그 사업지 중에서 일부를 올려라 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건폐율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도 높고 용적률도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건폐율은 80%였습니다. 즉 100평의 땅이 있다라고 했을 때 80평 정도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건폐율은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이 사람들의 동선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무와 회계에서 건폐율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세무와 회계에서는 연면적을 결정하는 용적률이 중요하게 됩니다. 용적률은 용적률 산정형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은 두 가지가 있다. 지상층 연면적과 지하층 연면적과 전체 연면적이 있다. 그리고 용적률, 여기서 기준 용적률은 550%였는데 실제 용적률은 603%더라. 이것은 용적률이 올라갔다라는 뜻이죠.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을 용적률 완화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라고 표현합니다. 이 개발업자가 이런 일을 하면 용적률을 올려줄게 라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추가로 설치, 그래서 용적률을 좀 더 받았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은 건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용적률을 더 받았다. 요거를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개발 사업에서 인센티브는 상여금이 아니다. 까지 알게 되고, 용적률은 기준이 있지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이 용적률이 사업성을 결정하게 된다 라는 점입니다. 이후에 사업성 검토서를 볼 때 이 용적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다시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우리 쪽에서 차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업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업계를 존중한다는 마음도 포함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약 면적과 공급 면적을 찾기 위해서 담당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파트가 보통 이렇게 생겼고, 그때는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냐는 전용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주거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곳, 계단이 있는 곳, 요게 공급 면적입니다. 다른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 면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이 매출액을 결정합니다.
아파트인 경우에 그런 거고,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 면적이 계약 면적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주거 공유 면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보통 지하에 있는 주차장들이 비주거 공유 면적에 들어가고, 이게 계약 면적입니다. 건설사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하층 연면적이 있고 지하층이 있는데, 지하층 연면적이 있는데, 지하층 연면적은 공사비를 안 줄 수 있을까요? 그럼 건설사가 지하층을 안 짓겠죠. 원가는 계약 면적 기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비용은 계약 면적 기준, 수익은 공급 면적 기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계약 면적 기준이란 말은 부가세, 안분, 어떤 면적으로 해야 될까요?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부가세 안분도 계약 면적으로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가세를 다룰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면적이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 이걸 서비스 면적이라는데, 구해조 홈즈 같은 거 보면 복층 구조식 건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 위에 있는 다락, 복층을 루다락이라고 합니다. 루다락은 누워있는 다락, 비스듬한 다락을 루다락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서비스 면적, 루다락과 발코니입니다. 이 면적은 왜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를까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발코니도, 발코니 대금을 줘야지 발코니 설치 공사를 해주죠. 근데 서비스 면적입니다. 이 면적은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면적은 용적률이나 아니면 건폐율에 영향을 받겠죠. 여기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서 빼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발코니라고 합니다.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관련된 법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주택법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 받는다. 요거는 이후에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되겠지만 차이점이 있다. 근데 실사용 면적은 서비스 면적을 포함하지만 공급 면적은 그건 주거 공용을 해서 공급 면적을 산정한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것들은 계약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전용률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죠. 아파트는 보통 전용률이 80%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같은 평수를 하나도 아파트가 더 크다. 근데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전용 면적이 더 작더라. 50% 정도 나오더라. 가 나온 거죠. 그리고 분양가를 표시할 때 공급 면적 기준으로 표시한다. 계약 면적 기준으로 표시한다. 아파트가 우리나라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발코니가 있고 발코니 확장을 하면 아파트가 안 팔리죠. 그래서 천장형 에어컨은 안 달 수 있다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은 무조건 하죠. 자기가 살든지 빌려든지 간에. 근데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같은 거 낼 수 없겠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업의 구조는 아파트의 시장 모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생활용 숙박시설이라고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마케팅적인 카피라이트에 불과합니다. 법률상 주거용 오피스텔 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 난방이 되고 욕실이 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을 부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은 법률에 있는 말이 아니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은 주택으로 보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지으면 세법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이 주택으로 보는 이유는 실사용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오피스텔은 짓기 전에 오피스텔은 실사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에 면세를 적용하자라는 말이 있지만 가당치 않은 일이 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한다 라고 할 때는 사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과태료 제도가 따르게 됩니다. 다른 법을 위반하게 돼서 대외적으로 표방하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는 여겼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은 요즘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호텔을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분양하려고 하는 거고 생활 숙박시설 분양하려고 하는 거고 분양하는 그거는 결국 아파트처럼 팔고 싶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 싶다. 그래야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때문에 아파트의 모양처럼 분양을 하는 것이죠. 생활 숙박시설은 발코니는 있지만 발코니 확장은 못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정도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수로 흔히 하는데 실제로 평수 쓰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평수는 제곱미터에다가 이 정도 곱해서 나온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면 보통 34평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평형은 공급면적으로 곱하니까. 그래서 34평형까지는 국민주택이다. 부동산은 전용 면적이 34평형까지는 국민주택이라고 말을 하더라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양할 때 신문이라든가 일간에다 분양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약식 표기라고 이거는 타입입니다. 같은 평수도 좀 다르게 생긴 그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알파룸이 있을 수도 있고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타입이 있는 거고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과 계약 면적이 포함된다. 공용 면적이 매출액을 결정하고 계약 면적이 원가를 결정하더라. 그리고 34평까지는 국민주택이더라. 까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요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이거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용률도 있지만 예전에는 안목치수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심선 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는 방식도 조금 바뀌었다. 이런 적도 있습니다.